예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지금 현실에서 바로 바뀌는 한 가지를 볼 건데요. 이 카드 흐름은 처음 딱 펼쳤을 때부터 되게 분명했어요. 이건 마음만 바뀌는 흐름이 아니고요. 내 생활 안에서, 내 루틴 안에서, 내 돈 쓰는 방식 안에서, 아니면 내 일하는 자리 안에서 진짜 바뀌기 시작하는구나, 이걸 스스로 느끼게 되는 변화예요. 일단 지금 1번님들 상태부터 보면요. 3번 동전이 나오고 9번 동전이 바로 옆에 있어요. 이 흐름은 한마디로 말하면 혼자 버티면서도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진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지금까지 남들한테 크게 기대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여기까지 끌고 온 사람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저 사람은 자기 자리 있지, 저 사람은 혼자서도 잘하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3번 동전이 같이 나간다는 건 그냥 혼자 잘 버틴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혼자만의 방식으로는 다음 단계가 안 열리는 시점이라는 뜻도 같이 들어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1번님들은 지금까지 혼자 견디는 데에는 익숙해졌어요. 누가 안 도와줘도 그냥 내가 하고, 답답해도 참고, 사람이 안 맞아도 일단 맞춰가고, 돈이 애매해도 어떻게든 쪼개서 운영하고, 몸이 힘들어도 멈추지 않고, 이렇게 온 흐름이 강해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큰 문제 없이 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1번님들 안에서 이런 생각이 계속 돌았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혼자 다 해야 되나? 이렇게 계속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나? 이제는 뭔가 바뀌긴 해야 되는데 뭘 바꿔야 하지? 이게 지금 1번님들 현재예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직장인 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가게 하는 분들이나 혼자 일하는 분들, 프리랜서처럼 움직이는 분들, 가정 안에서 내가 거의 모든 현실을 관리하는 분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가게나 작은 사업을 하는데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예 손님이 없거나 아예 수입이 없는 건 아닌데 늘 비슷한 수준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큰 문제는 아닌데 큰 상승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남들한테는 그래도 꾸준하네요 소리 듣지만 정작 본인은 알아요. 이 구조가 계속되면 몸은 지치고 마음도 점점 메말라 간다는 걸요. 직장에서는 실무를 되게 많이 해요. 일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있으면 편한 사람, 없으면 티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인정이나 대우는 그만큼 안 따라오는 거예요. 책임은 있는데 권한이 없고, 일은 주는데 기준이 애매하고, 뭔가 계속 나만 바쁘고 나만 급한 느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걸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또 어떤 분들은 집안이나 현실적인 생활 안에서 내가 사실상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챙길 거 챙기고 계산할 거 계산하고 문제 생기면 먼저 움직이고 어디 구멍 안 나게 메우는 역할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역할은 아주 티가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 조용한데 정작 내 몸과 마음은 계속 소모되고 있어요. 그리고 혼자서 뭔가를 배우거나 준비해온 분들도 보여요. 자격증 공부나 콘텐츠, 기술이나 장사, 부업, 어떤 방식이든 내가 나를 위해 계속 쌓아왔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쌓기만 하고 있지 실제 판이 안 바뀌네? 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7번 동전으로 나중에 이어지는데 지금 시점부터는 이미 느끼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아주 많이 믿지 않는 흐름도 있어요. 누군가랑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막상 같이 해보면 실망한 경험이 있었거나 도움을 구했다가 기대에 못 미쳤거나
오히려 내가 더 고생했던 일이 있어서 결국 혼자 하는 게 낫다고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3번 동전이 나왔어도 협업이나 연결, 함께 한다는 단어 자체가 1번님들한테는 아직 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카드가 말하는 핵심은 1번님들이 약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는 혼자 잘 버티는 것만으로는 다음 운이 안 열린다.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저스티스랑 나이트 소드가 같이 나왔어요. 이 두 장이 같이 나오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날카로운 판단, 결정, 정리, 기준 세우기 이런 쪽으로 읽어야 해요. 즉 1번님들은 지금 감정으로 흔들리는 것보다 오히려 머릿속 판단이 빨라져 있는 상태예요. 예전에는 그냥 참았던 것도 이제는 속으로 계산해요. 이 관계가 나한테 진짜 필요한가? 이 일은 시간 대비 남는 게 있나? 이걸 계속해야 하나? 줄여야 하나? 지금 들어가는 돈이 맞는 지출인가? 계속 붙들고 있는 이유가 진짜 가치 때문인가? 아니면 익숙해서인가? 이런 계산이 훨씬 빨라져요. 근데 여기서 나이트 소드가 있다는 건 판단은 빨라지는데 그만큼 예민함도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번님들이 요즘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속으로는 되게 빠르게 결론 내리고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전 같으면 한 달, 두 달 더 지켜봤을 일을 요즘은 며칠만 보고도 아 됐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잘라내고 싶어질 수 있어요. 사람한테도 그래요. 예전에는 한 번 더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요즘은 상대 말투 하나, 태도 하나, 약속 지키는 방식 하나만 봐도 이 사람은 길게 갈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빨라질 수 있어요. 일에서도 그래요. 말만 번지르 하고 실속 없는 제안, 계속 애매하게 끌기만 하는 구조, 나만 급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일, 이런 것에 대한 피로감이 확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1번님들은 이전보다 냉정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 냉정함이 나쁜 게 아니라 현실을 정확하게 보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2번 완드, 7번 소드, 그리고 다시 9번 동전. 이거는요,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방향을 다시 잡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그 방향 전환은 겉으로 막 크게 티나는 사건으로 시작된다기보다 내가 속으로 이미 다른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데서 출발해요. 예전에는 일단 하던 대로 하자, 이게 기본이었다면 이제는 이대로 가는 게 정말 맞나? 이 생각이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와요. 2번 완드는 멀리 보는 카드예요. 지금 당장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몇 달, 몇 년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 관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큰 시야에서 내 인생의 효율, 방향, 체력, 시간, 돈, 이걸 같이 보게 되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7번 소드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지금 1번님들이 어딘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구조 계속 가면 손해다. 이건 정면 승부만이 답이 아니다. 내가 너무 정직하게만 해왔나? 내 시간을 아무데나 다 주면 안 되는구나. 이 깨달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시기부터 조금 더 영리하게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모든 일을 내가 다 직접 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나누기 시작한다든지 말만 많은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만 남는다든지 당장 돈 안 되는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남는 부분에 집중한다든지 겉으로 예의는 지키되 속으로는 이미 마음을 빼두는 식의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건 비겁한 게 아니라 1번님들이 이제 에너지를 아무데나 안 쓰게 되는 변화예요. 자영업이나 개인 일 하시는 분들, 지금까지는 손님 한 명 한 명 요청 하나하나 들어오는 걸 다 맞추려고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은 엄청 쓰는데 정작 남는 건 적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부터는 이건 내가 계속 받을 일이 아니다. 이건 시간 대비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 이 손님층은 붙잡아도 구조가 안 좋아진다. 이런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메뉴나 상품, 가격, 시간 배분, 상담 방식, 일의 범위 같은 걸 실제로 정리하게 될 수 있어요. 줄이는 게 손해 같으니까 처음엔 불안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안정적인 구조가 잡혀요.
직장 안에서 내가 늘 급한 일을 처리해주고 빈자리 메워주고 여기저기 도와주는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그 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이걸 다 받을 이유가 없는데 하는 계기가 생겨요. 그 계기는 누군가의 무책임한 태도일 수도 있고 평가에서 빠지는 경험일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서 비교가 되는 장면일 수도 있어요. 그 일을 계기로 1번님들은 기준을 세워요. 내 일과 남의 일을 구분하고 말해야 할 건 말하고 받을 건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져요. 그래서 같은 자리라도 내 위치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부업이나 두 번째 루트를 생각하는 분들. 이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늘 본업 때문에 미루거나 자신이 없어서 미루거나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보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카드 흐름에서는 어느 시점부터 이제는 진짜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와요. 그 계기가 예상보다 적은 수입일 수도 있고 갑자기 생긴 지출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성공이나 소식을 보고 자극받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 문제로 에너지가 너무 빠졌던 분들. 같이 뭔가 하기로 했는데 흐지부지 되거나 말로는 함께 하자고 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다 하게 되거나 관계는 이어지는데 실속은 없고 늘 나만 더 신경 쓰게 되는 상황. 이런 게 있었다면 이 시기부터는 정리가 들어가요. 크게 싸우는 정리라기보다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마음과 시간을 회수하는 정리예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오히려 내 생활 리듬이 더 살아나요. 그동안 보이지 않던 여유가 생기고 일의 속도도 다시 올라와요. 그리고 돈이 아주 크게 없어진 건 아닌데 늘 애매하게 묶여있던 분들. 예를 들면 벌긴 버는데 쌓이지 않거나 나갈 돈이 계속 생기거나 가족이나 주변 때문에 내 돈이 흩어지거나 작게 새는 돈이 많은 경우요. 이때 1번님들은 돈을 더 벌어야지 이전에 돈이 새는 구조를 먼저 끊어야겠다. 이 판단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비 습관, 거래 방식, 결제 구조 혹은 누군가에게 계속 들어가던 지원을 줄이는 식으로 현실적인 조정을 하게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1번님들 변화는 큰돈이 갑자기 떨어지는 식보다 구조가 정리되면서 결국 내 몫이 남는 방식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9번 동전이 나오는 게 되게 의미 있어요. 결국 1번님들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처음에 9번 동전과 중간에 나온 9번 동전은 느낌이 달라요. 처음에 9번 동전은 혼자 잘 버틴 나에 가까워요. 근데 중간 이후의 9번 동전은 혼자 다 떠안지 않고도 내 자리를 지키는 나, 이쪽으로 바뀌어요. 이 차이가 커요. 전에는 자립이 곧 고생이었어요. 내가 혼자 해내는 만큼 피곤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고생만 하는 자립이 아니라 선택하고 걸러내고 정리하면서 내 힘을 보존하는 자립으로 바뀌어요. 이후에 7번 동전, 데스, 운명의 수레바퀴. 여기서부터 진짜 판이 돌아가요. 7번 동전은 기다림이에요. 근데 그냥 멍하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걸 다시 보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엔 1번님들이 한번 멈춰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쌓은 게 뭔가? 여기서 더 키울 수 있는 게 뭔가? 계속 가져갈 것과 끊을 것을 나눠야겠다. 이 과정에서 조금 허무함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한 시간에 비해 지금 손에 잡힌 결과가 크지 않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바로 여기서 데스가 나와요. 이건 끝나는 카드이기도 하지만 1번님들한테는 훨씬 더 중요하게 구조를 갈아엎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1번님들 현실에서 바로 바뀌는 한 가지는 겉보기엔 하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붙잡고 있던 오래된 운영 방식이 끝난다. 일을 대하는 방식, 사람을 두는 방식, 돈을 굴리는 방식, 내 체력을 쓰는 방식, 내가 나를 책임지는 방식. 이게 끝나요. 그래서 끝난 뒤에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요. 그래서 이건 억지로 꼭 버텨서 만드는 변화라기보다 정리할 건 정리했더니 오히려 바깥 상황이 움직여주기 시작하는 흐름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 줄였어요. 그런데 줄이고 나서 다른 쪽에서 더 나은 제안이 들어와요. 내가 관계 하나를 정리했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놓치고 있던 일에 집중이 되고 거기서 성과가 나요. 내가 계속 끌려다니던 구조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몸이 덜 피곤해지고 생각이 맑아지고 예전엔 못 보던 선택지가 보여요. 내가 그냥 버티기만 하던 자리에서 기준을 딱 세웠어요. 그랬더니 상대가 태도를 바꾸거나 내가 더 나은 쪽으로 이동할 기회가 생겨요. 내가 돈 새는 흐름을 먼저 막았어요. 그랬더니 같은 수입인데도 이상하게 내 손에 남는 게 달라져요. 이게 1번님들 변화예요. 그래서 1번님들은 남들이 보기엔 갑자기 좋아졌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쌓인 피로, 판단, 계산, 체념, 고민 끝에 이제야 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1번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1번님들은 무언가를 더 많이 해야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덜어낼 걸 덜어내고 버릴 건 버리고 내가 계속 책임지던 것 중 사실은 내 몫이 아니었던 걸 내려놓을 때 운이 돌아요. 이 흐름에서는 더 열심히가 답이 아니에요. 더 정확한 게 답이에요. 누군가를 남길지, 무엇을 줄일지, 어디에 시간을 쓸지, 어떤 구조를 끝낼지 이 판단이 제대로 들어갈수록 1번님들은 훨씬 빨리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혹시 뭔가 애매하게 질질 끌고 있는 게 있다면 관계든 일이든 돈이든 방식이든 한 번은 냉정하게 보셔야 해요. 이게 나를 살리는 건지 그냥 익숙해서 붙잡고 있는 건지 이 질문을 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1번님들 지금 현실에서 바로 바뀌는 한 가지는 내 현실을 굴리던 방식 자체의 전환이에요. 혼자 버티는 방식에서 선택하고 정리하는 방식으로 무조건 성실하게만 가는 방식에서 효율과 기준을 세우는 방식으로 모든 걸 내가 다 붙들고 있는 방식에서 남길 것과 버릴 것을 나누는 방식으로 그렇게 바뀌고 나면 그 뒤로부터는 진짜로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듯 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1번님들은 지금 조금 불안해도 괜찮아요. 뭔가 끝내야 할 것 같고 정리해야 할 것 같고 예전처럼 못하겠다는 느낌이 들어도 괜찮아요. 그게 망하는 신호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신호예요. 1번님들은 이미 충분히 오래 버텨왔어요. 이제는 버티는 힘만으로 가는 시기가 아니라 판을 바꾸는 힘으로 가는 시기예요. 1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님들 안녕하세요. 이번 2번님들 흐름은요. 지금 현실에서 바로 바뀌는 한 가지라고 했을 때 아주 분명하게 보여요. 이건 새로운 일이 갑자기 들어오는 흐름이라기보다 이미 내 삶 안에 들어와 있던 어떤 관계 하나가 이제는 더 애매하게 남아있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방향이 정리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2번님들 중에는 이 리딩을 들으면서 바로 특정 사람 얼굴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관계 장면, 대화 방식, 연락 패턴, 늘 반복되던 흐름 하나가 떠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카드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보다는 이미 내 감정과 시간을 어느 정도 쌓은 관계를 더 강하게 말하거든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부터 볼게요. 템퍼런스와 퀸소드가 같이 있어요. 이 조합은요. 겉으로는 굉장히 차분해 보여요. 소란스럽게 감정 폭발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오히려 조용하고 어느 정도는 상황을 이해하고 적당히 선을 맞추면서 버티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편안한 평화냐면 그건 또 아니에요. 이 안에는 이미 오래 참아온 거리감과 절제가 들어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2번님들은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완전히 끊어지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뜨겁게 이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딱 중간이에요. 애매하게 남아있고 무언가 끝난 것도 아닌데 시작도 아니고 마음을 완전히 접은 것도 아닌데 예전처럼 쓰지도 않는 상태. 그런데 2번님들 중에는 요즘 이런 느낌을 자주 받을 수 있어요. 이 관계를 내가 왜 아직 붙잡고 있지?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 살아있는 관계 같지도 않아. 연락은 되는데 마음이 멀어졌어.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는데 예전이랑은 달라.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만 더 이상 깊어지진 않는 것 같아. 이게 템퍼런스예요. 억지로 무너지지도 않고 억지로 드라마처럼 싸우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조용히 균형 맞추는 척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근데 퀸소드가 같이 있으면 이제 이번님들 안에서는 감정보다 판단이 먼저 작동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흔들렸는데 요즘은 말보다도 행동을 봐요. 예전에는 연락 한 번에도 기대했는데 이제는 왜 이제 왔지? 이런 계산이 먼저 돌아요. 예전에는 서운하면 서운한 대로 감정이 올라왔다면 요즘은 서운하기 전에 이 관계는 구조적으로 안 맞는 건가? 이렇게 보게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변화예요. 왜냐하면 이번님들은 지금 단순히 마음이 식은 게 아니라 관계를 보는 기준 자체가 현실적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이 템퍼런스와 퀸소드 조합은 특히 이런 관계에서 자주 나와요. 연락은 이어지는데 진전이 없는 관계. 처음엔 설렘도 있었고 분명 서로 호감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같은 자리만 맴도는 거예요. 연락은 오고 가지만 만남으로 이어지는 힘이 약하거나 만나도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없거나 말은 다정한데 현실 계획은 없는 상태. 이럴 때 사람은 제일 지쳐요. 끝난 것도 아니라서 정리도 못하고 살아있는 관계라고 보기에는 힘이 너무 없으니까요. 그리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인데 역할이 애매한 관계. 친구라고 하긴 좀 다르고 연인이라고 하긴 아닌데 서로 신경은 쓰여요. 근데 어느 쪽도 확실하게 선을 넘지 않아요. 이런 관계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쪽 마음이 더 닳기 쉬워요. 왜냐하면 분명 정은 있는데 자리가 없거든요. 관계의 이름이 없고 미래 계획도 없고 그저 익숙함과 정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다른 경우는 분명 서로 마음이 있었는데 상황 때문에 어긋난 관계. 타이밍이 안 맞거나 서로 처한 환경이 달랐거나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현실이 있었고 누군가는 감정보다 먼저 해결할 일이 있었던 경우예요. 그래서 그때는 멈췄는데 문제는 마음이 완전히 끊기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도 잔상이 남아요. 이런 관계가 템퍼런스 카드에 자주 들어와요.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애매하게 체온만 남아있는 상태. 그리고 상대가 감정 표현은 어느 정도 하는데 현실 행동은 따라오지 않는 관계. 예를 들면 좋아한다고는 하는데 시간을 안 내요. 보고 싶다고 하는데 계속 미뤄요. 잘해주기는 하는데 중요한 순간에 빠져요. 말은 다정한데 책임지는 태도는 안 해요. 이런 관계는 처음엔 버틸 수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있으면 좋은 쪽으로 해석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다정함조차 공허해져요. 왜냐하면 현실이 따라오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미 한번 상처를 주고받은 관계, 크게 싸웠던지 한번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거짓말이나 외면이 있었다든지 한번 마음이 크게 다친 경험이 있는 관계. 이런 경우엔 다시 이어져도 처음 같을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다시 괜찮아진 것 같아도 속으로는 항상 브레이크가 걸려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브레이크가 아예 결론으로 바뀌는 시기가 옵니다. 지금 이번님들이 딱 그 문턱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이트 컵과 2번 컵이 나왔어요. 이 두 장 때문에 이번님들 관계는 처음부터 차갑고 무의미했던 관계는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분명 마음이 오갔던 적이 있어요. 분명 서로 끌리는 지점이 있었고 서로 좋게 봤던 시기가 있었고 어떤 분들은 실제로 상대가 먼저 다정하게 다가온 적도 있을 거예요. 나이트컵은 감정을 싣고 오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관계 안에는 분명 누군가의 표현, 제안, 다정함이나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컵은 서로 마주보는 카드예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좋아한 관계보다 서로 어느 정도 통했던 관계에서 더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2번님들이 더 힘든 거예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이 정도로 오래 끌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분명 뭐가 있었어요. 표현이든 교감이든 설렘이든 아니면 가능성이든
서로 아예 모른 척 할 수 없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상대가 먼저 챙겨주던 때가 있었어요. 그냥 형식적인 연락 말고 내 기분을 살피고 내 상황을 물어보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특별하게 대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아니면 둘 사이에 공기가 달라졌던 적이 있어요. 그냥 지인이나 친구로는 설명 안 되는 분위기. 같이 있을 때 이상하게 변했고 눈빛이 자주 마주쳤고 별말 안 해도 묘하게 이어지는 감각이 있었던데요. 어떤 분들은 실제로 관계가 시작될 뻔했는데 정식으로 이어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말이 나오다가 멈췄거나 확인하려던 순간에 타이밍이 꼬였거나 한쪽이 갑자기 물러났거나 현실 문제 때문에 흐지부지 됐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한 번은 정말 가까워졌는데 이상하게 결정적인 순간마다 항상 무언가가 가로막을 수 있어요. 거리나 시간, 일, 가족, 책임, 각오 문제 혹은 상대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막혔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님들은 이 관계를 쉽게 정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말하기엔 분명 있었던 게 있으니까요. 그 따뜻했던 순간들 때문에 사람은 자꾸 한 번 더 보게 돼요. 원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상황만 달랐으면 어땠을까? 조금만 기다리면 달라질까?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요, 여기서 교환 카드와 저스티스가 같이 나와요. 이 조합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관계는 감정 자체가 없어서 멈춘 게 아니라 현실 기준과 관계의 형식, 책임, 옳고 그름의 기준선, 이 문제로 결론이 나는 흐름이기 때문이에요. 교황은 제도나 기준, 정식, 책임, 전통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이번님들은 마음만으로는 못 가는 관계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형식적인 틀이 있어야 하는 관계예요. 말로만 좋은 건 안 통하고 태도로만 애매하게 이어지는 것도 안 통하고 결국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어느 정도 분명한 방향이 필요한 관계예요. 그리고 저스티스는 판단의 카드예요. 감정이 아니라 현실, 기대가 아니라 사실, 상상보다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님들은 관계를 이런 식으로 보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나를 어떤 자리로 두고 있지? 말과 행동으로 봤을 때 이 관계는 어느 쯤이지? 기다릴 만한 근거가 있나? 내가 여기서 계속 시간을 써야 할 이유가 있나? 이 관계가 나한테 공정한가? 이게 핵심이에요. 특히 저스티스가 들어오면 한쪽만 감정 쓰고 한쪽은 편하게 기대는 관계. 말은 있는데 행동이 없는 관계. 애매하게 좋은 사람 역할만 하는 관계. 이런 것들을 더는 그대로 못 견뎌요. 그래서 이번님들 중에는 요즘 유독 이런 장면이 생길 수 있어요. 상대의 말 한마디보다 행동의 빈칸이 더 크게 보인다. 예전엔 웃어 넘겼던 모순이 이제는 자꾸 마음에 남는다. 나를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왜 중요한 순간엔 책임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든다. 관계를 이어가는 건 나인데 결정은 늘 상대가 미룬다는 걸 알게 된다. 정이 있어서 참고 있었는데 문득 내가 이 관계 안에서 제대로 대우받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나이트 동전이 나와요. 이 카드는 느려요. 성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님들의 결론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폭발해서 끝나는 느낌보다 천천히 그러나 되돌리기 어렵게 정리되는 흐름이에요. 처음엔 마음이 좀 차분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엔 기대를 줄이게 돼요. 그 다음엔 확인을 덜 하게 돼요. 그 다음엔 내 시간을 덜 쓰게 돼요. 그 다음엔 굳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게 돼요. 이게 무서운 이유가 조용해서 그래요. 겉에서 보면 아직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안에서 이미 정리가 시작된 거예요. 예를 들어 예전엔 상대의 답장이 늦으면 기다렸는데 이제는 그냥 폰을 내려놔요. 예전엔 먼저 말 걸 계기를 찾았는데 이제는 굳이 안 만들어요. 예전엔 만나면 좋아서 다시 기대했는데 이제는 만나고 와도 담담해요. 예전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면 의미를 찾았는데 이제는 그래 알겠어 하고 넘겨요. 그렇게 해서 관계의 끈이 서서히 마르는 거예요. 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관계.
서로 연락은 하고 분명 둘 다 마음이 아주 없진 않은데 결정적인 진도는 안 나가요. 한쪽은 늘 가능성을 열어두고 말하고 한쪽은 그 가능성이 기대어 시간을 보내요. 근데 달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어도 관계의 이름은 그대로예요. 이럴 때 이번님들은 처음엔 천천히 가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이해해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마음이 현실로 돌아와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재회 가능성이 있는 듯 말 듯한 관계. 한번 멀어졌지만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고 가끔 연락도 오고 가끔 예전 얘기도 하고 서로 정은 남아있어요. 근데 그 정이 다시 시작하는 힘까지 되지는 못해요. 오히려 예전 추억만 계속 자극해요. 이럴 때 이번님들은 이 사람이 다시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 희망을 오래 품을 수 있어요. 근데 저스티스가 들어오면 결국 추억과 현실을 분리하게 돼요. 좋았던 건 좋았던 거고 지금 이 사람이 해주는 건 이 정도구나 이렇게요. 이 깨달음 이후로 재회 기대는 점점 빠지고 결국 관계는 조용히 정리돼요. 또 다른 경우는 상대가 사람은 괜찮아요. 나를 아예 막대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다정하고 예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좋은 사람인 것과 나한테 맞는 사람인 건 다르다는 거예요. 상대는 늘 자기 속도대로 움직이고 나는 점점 지쳐가요. 상대는 애매한 태도를 유지해도 괜찮은데 나는 그 애매함 속에서 계속 마음을 소모해요. 이럴 때 사람은 더 헷갈려요.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끊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번님들 흐름에서는 좋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남겨두지 않게 돼요. 나에게 맞는 관계가 아니면 좋은 사람이어도 멀어질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돼요. 그리고 현실 문제가 큰 관계, 상대가 바쁘거나 책임질 것이 많거나 가족 문제나 거리 문제, 일 문제, 혹은 이미 복잡한 상황 안에 있어서 감정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예요. 이럴 때 이번님들은 상대를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을 수 있어요. 저 사람도 상황이 있으니까 지금은 힘들겠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요. 근데 현실 문제는 한두 번 이해해주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길어질수록 관계 전체가 좋아지지 않아요. 결국 이번님들은 상대의 사정을 이해하는 것과 내 시간을 계속 거기에 묶어두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걸 알게 돼요. 이때 정리가 시작돼요. 또 다른 경우는 정식 관계인데도 이미 감정적 연결이 많이 끊어진 경우. 말은 하고 생활도 공유하고 겉으로 관계는 유지되는데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대화가 깊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힘도 줄고 갈등은 피하기만 하고 결정적인 문제는 계속 덮어두는 상태예요. 이런 경우 4번 소드와 2번 소드가 강하게 들어와요. 겉으론 조용해요. 큰 싸움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조용함이 평화가 아니라 정지 상태예요. 움직이지 않는 상태, 결정되지 않는 상태, 살아있는 듯 하지만 더는 자라지 않는 관계. 이게 길어지면 결국 10번 소드로 가요. 큰 사건보다 오래 누적된 피로가 마지막 결론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4번 소드와 2번 소드, 10번 소드가 진짜 중요해요. 이건 결론 파트예요. 4번 소드는 쉬는 카드예요. 근데 여기서는 잠깐 쉬자보다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보는 시간이 돼요. 내가 이 관계 안에서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 얼마나 오래 애매함을 견뎠는지, 얼마나 오래 혼자 해석하고 이해해왔는지 그걸 보게 돼요. 2번 소드는 보류예요. 알면서도 결정을 미뤄온 거예요. 왜냐하면 결론을 내리면 정말 끝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번님들은 오래도록 마음을 반쯤 접고도 완전히 놓지는 못했을 수 있어요. 상대는 안 잡고 나도 안 떠나고 서로 그냥 그 자리에 멈춰있던 상태예요. 근데 10번 소드가 나오면 이제는 끝이에요. 이건 단순히 상처받는 카드가 아니라 이미 끝난 흐름을 드디어 인정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실제 체감은 이럴 수 있어요. 어느 날 연락 하나를 보고 더는 해석하지 않게 된다. 상대가 또 예전처럼 말해도 이번엔 마음이 안 움직여요. 내가 먼저 챙기던 습관을 멈추게 돼요. 언젠가 달라질 수 있겠지라는 기대가 그냥 조용히 사라져요.
그리고 이상하게 서운함보다 편안함이 먼저 와요. 이게 10번 소드의 현실적인 체감이에요. 엄청 울고불고 끝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번님들 카드 흐름상은 오히려 너무 오래 지쳤기 때문에 끝나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조용해지는 쪽이 더 강해요. 그래서 이번 2번님들의 지금 현실에서 바로 바뀌는 한 가지는 새로운 사랑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먼저 애매한 관계를 애매한 채로 두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좋아서 유지하던 관계가 아니라 정 때문에 익숙해서 혹은 가능성 때문에 미뤄두던 관계 하나를 현실 기준으로 보게 되는 것. 그리고 그 기준으로 보면 더는 예전처럼 같은 자리에 머물지 못해요. 이 변화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에너지는 애매한 관계에서 제일 많이 새거든요. 완전히 끝난 관계보다 끝나지 않은 채 멈춰있는 관계가 더 오래 사람을 지치게 해요.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고 혹시나 싶고 한 번 더 보게 되고 의미를 찾게 되고 희망을 조금씩 남겨두게 되니까요. 근데 이번님들은 이제 그 에너지 누수를 멈추게 돼요. 그리고 그게 바로 현실이 바뀌는 출발점이에요. 관계 하나 정리했을 뿐인데 생활이 달라져요. 집중력이 달라지고 일의 리듬이 달라지고 감정 기복이 줄고 하루가 덜 피곤해져요. 그동안 이 관계가 얼마나 내 정신을 붙잡고 있었는지 그제야 알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번님들 흐름은 누군가와의 큰 사랑이 시작되는 흐름보다 먼저 오래 애매했던 관계 하나가 현실의 기준 앞에서 조용히 결론나는 흐름이에요. 처음엔 이게 조금 서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 좋았던 순간이 있었으니까요. 따뜻했던 장면도 있었고 가능성처럼 보이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는 것과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건 다른 일이에요. 이번님들은 이제 그 둘을 분리해낼 수 있게 돼요. 좋았던 건 좋았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관계가 나를 안정되게, 존중받게, 분명하게 두지 않는다면 그건 이제 여기까지라고 스스로 말하게 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이번님들한테 나쁜 흐름이라고 안 봐요. 오히려 너무 필요했던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이번님들은 끝낼 줄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이해를 많이 해서 너무 오래 참아서 너무 쉽게 잘라내지 못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이제는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현실에 다시 세우기 위해 관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번님들, 이번 흐름은 사람이 바뀌는 흐름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관계를 대하는 기준이 바뀌는 흐름이에요. 좋다고 다 남겨두지 않고 다정하다고 다 믿지 않고 가능성만으로 시간을 쓰지 않고 현실에서 나를 어디에 두는지 보게 되는 것. 그 기준이 생기면 애매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야 진짜 내 자리에 맞는 관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이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님들 안녕하세요. 이번 3번님들 흐름은요. 주제는 지금 현실에서 바로 바뀌는 한 가지인데 카드를 딱 펼쳤을 때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건 이거였어요. 다시 햇빛이 들어오는구나. 근데 그냥 기분 좋아지는 흐름이 아니라 내가 늘 덜 받은 것 같은 기분. 혹은 애쓰는데도 이상하게 안정감이 안 생기던 흐름이로 드디어 내 자리에 맞는 기회가 들어오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기회는 그냥 무조건 덥석 온다기보다 3번님들이 지금까지 반복하던 어떤 패턴, 사람과 얽히는 방식, 돈이나 생활을 다루는 방식, 내가 나를 소모시키는 방식을 한번 들여다보게 하면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번 흐름은 좋은 흐름 맞아요. 근데 동시에 좋은 흐름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리도 같이 들어와요. 일단 현재부터 볼게요. 태양이 맨 앞에 있고 10번 컵이 같이 있어요. 이 두 장은 표면적으로 보면 되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요즘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실제로 3번님들 중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가족 안에서든 가게에서든 직장 안에서든 일상은 일단 굴러가고 있고 큰 사고나 큰 무너짐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분명 최근에
잠깐이나마 기분 좋아지는 순간도 있었을 수 있어요. 사람과 웃는 자리, 작은 만족감, 오랜만에 편안했던 하루.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안도감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태양과 10번 컵이 처음에 깔려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 완성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내가 원하는 그림이 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태, 이렇게도 읽혀요. 즉 3번님들은 원하는 게 아주 분명할 수 있어요. 무조건 큰돈, 무조건 대박, 이런 게 아니라 나도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사람 눈치 덜 보고 살고 싶다. 생활이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내 몫이 들어오는 느낌을 받고 싶다. 내 자리에서 좀 웃으면서 살고 싶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 카드 흐름은 3번님들이 지금까지 작은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도 돼요. 오히려 알아요. 따뜻한 관계가 뭔지 알고 서로 잘 주고받는 관계가 뭔지 알고 내가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하루가 어떤 건지도 알아요. 그래서 더 힘들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하는 삶의 감각은 아는데 그게 현실에서 오래 유지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이트 원드와 2번 동전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현실이 보여요. 이 흐름은요, 3번님들이 최근까지 한 가지에만 집중해서 안정적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버텨온 사람으로 보여요. 나이트 원드는 움직임이 많고 2번 동전은 계속 돌리고 맞추고 버티는 카드예요. 한쪽은 생활, 한쪽은 감정, 한쪽은 본업, 한쪽은 부수입, 한쪽은 해야 할 일, 한쪽은 포기 못하는 것, 한쪽은 사람을 챙김, 한쪽은 내 현실. 이렇게 두세 가지를 계속 동시에 굴리면서 균형을 맞추려 했던 흐름이 보여요. 그래서 3번님들은 겉으로는 잘 웃고 괜찮아 보여도 실제로는 굉장히 분주했을 수 있어요. 몸도 바쁘고 머리도 바쁘고 마음도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상황 따라 움직여야 했을 수 있어요. 생활비나 현실 수입 때문에 한 가지 일만으로는 부족해서 계속 다른 걸 붙여왔던 분들. 사이드로 뭔가를 계속 알아보거나 이미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만 믿기엔 불안해서 늘 다른 가능성을 같이 붙들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쉬는 날 같지 않고 항상 뭔가를 굴리고 있는 느낌이 있었을 수 있어요. 사람 관계도 그래요. 한쪽 관계만으로 편안하지 않아서 계속 여러 쪽의 에너지를 나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도 챙기고 멀어진 사람도 신경 쓰고 현재 관계도 보고 과거 인연도 못 놓고 정 때문에 계속 마음이 분산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2번 동전 흐름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은 있는데 당장 현실 때문에 확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 정리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생활비 때문에 붙들고 있거나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은데 기존 책임 때문에 미루고 있거나 지금 자리에서 이미 마음은 떠났는데 아직 몸은 못 빼는 경우. 이럴 때 나이트 원드와 2번 동전이 같이 나와요. 마음은 움직이고 싶은데 현실이 묻고 있어서 항상 반쯤 들떠 있고 반쯤 지쳐 있는 상태예요. 생활 리듬 자체가 계속 흔들려 온 분들. 잘 될 때는 괜찮은데 한 번만 어긋나도 바로 불안해지고 사람 하나, 말 한마디, 수입 조금, 일정 하나에 하루 전체 컨디션이 흔들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버티는데 실제로는 중심이 아주 단단하게 박혀 있진 않은 상태. 이게 계속 반복되면 사람이 겉으로 웃어도 속은 늘 예민해져 있어요. 그리고 좋아 보이는 순간은 분명 있었는데 그게 오래 못 갔던 분들도 있어요. 잠깐 손님이 늘거나 잠깐 누군가와 잘 맞거나 잠깐 좋은 제안이 들어오거나 잠깐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은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마다 꾸준히 이어지지 않고 다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3번님들 안에는 좋아졌다가 또 빠질까봐 이 불안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이 5번 동전, 6번 컵, 6번 동전. 여기서 3번님들의 진짜 바닥감이 보여요. 5번 동전은 결핍이에요. 근데 이 결핍은 꼭 돈만이 아니에요. 돈일 수도 있고
인정일 수도 있고 내 편이 없는 느낌일 수도 있고 내가 늘 조금 부족한 자리에서 버티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즉 3번님들은 지금까지 겉으로는 태양처럼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오래된 부족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항상 조금 모자라. 항상 내 몫이 딱 충분하지는 않아. 항상 누군가와 비교하면 내가 덜 안정적이야. 이런 감각이요. 그리고 6번 컵은 과거예요. 익숙한 사람이나 익숙한 방식. 내가 예전부터 해오던 패턴. 정 때문에 못 끊는 연결. 과거 기준으로 현재를 사는 부분. 그래서 이 둘이 같이 나오면 3번님들은 지금 현실이 힘든 이유 중 하나가 단순히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익숙함을 아직도 끌고 오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예전부터 누군가를 챙기던 역할, 예전부터 내 몫보다 남부터 보는 습관, 예전부터 손해보면서도 정으로 이어온 관계, 예전 방식대로 일하려는 습관, 혹은 과거에 한번 잘 됐던 방식에서 아직 못 벗어난 것. 이게 지금 현실을 막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6번 동전이 나와요. 이 카드는 주고받음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제대로 받고 있나 이 질문으로 읽어야 해요. 왜냐하면 3번님들은 지금까지 되게 많이 주는 쪽이었어요. 시간을 주고 배려를 주고 관심을 주고 정성을 주고 기회를 줬는데 정작 돌아오는 건 늘 반만 들어오거나 아예 균형이 안 맞았던 적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들은 3번님들한테 이런 현실 장면을 줘요. 가게나 일에서는 내가 훨씬 많이 했었는데 수입은 늘 빠듯했던 경우. 남들은 내가 나름 안정적인 줄 아는데 실제로는 고정 지출, 생활비, 예기치 않은 비용 때문에 항상 딱 맞거나 모자란 느낌. 그렇다고 완전히 손을 놓을 수도 없어서 계속 버텨온 흐름. 사람 관계 안에서 내가 베푸는 쪽이 더 많았던 경우. 내가 먼저 챙기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시간 내고, 먼저 배려하고. 근데 이상하게 내가 힘들 때는 돌아오는 힘이 약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곁에 있는데 정작 외롭다는 느낌이 남았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좋았던 기억 때문에 지금 안 맞는 사람이나 안 맞는 방식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경우예요. 원래 저 사람은 이런 사람 아닌데, 예전엔 괜찮았는데, 처음엔 이 방식으로 잘 됐는데, 이런 이유로 현재를 제대로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6번 컵의 함정이에요. 또 다른 상황은 지금 내 자리에 맞는 기회보다 익숙한 안전함에 더 오래 머물러 있던 경우. 더 나은 제안이 보여도 괜히 불안해서 못 가고 익숙한 고생을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은 새로운 행복보다 익숙한 불변을 더 오래 붙드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늘 누군가와 주고받는 구조 안에 있었는데 실은 그 균형이 깨져 있던 경우. 내가 받는 쪽이 아니라 주는 쪽이 더 많았고 내가 얻는 쪽이 아니라 맞춰주는 쪽이 더 많았고 내가 쉬는 쪽이 아니라 책임지는 쪽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구조에 균열이 생겨요. 왜냐하면 더는 그렇게 못 버티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에이스 동전이 나와요. 이 카드가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번 3번님들의 주제 지금 현실에서 바로 바뀌는 한 가지. 이게 바로 이 카드에 있어요. 새로운 현실 기회가 하나 들어와요. 근데 이 기회는 환상적인 꿈 같은 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씨앗이에요. 돈이 될 수 있는 것,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것, 내 몫이 될 수 있는 것, 실제로 손에 잡히는 것. 예를 들면 작은 제안이나 작은 계약, 새로운 일거리, 새로운 고객, 새로운 자리, 새로운 루트, 혹은 누군가의 소개로 들어오는 실제적 기회. 이건 그냥 기분 좋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잘 잡으면 내 현실을 진짜 바꿀 수 있는 카드예요. 근데 기회는 오는데 그 기회를 잡는 걸 방해하는 오래된 습관이나 집착, 피로, 경계심, 끊지 못한 연결이 같이 드러나요. 근데 다음 카드에서 데빌과 9번 완드가 나와요. 이 카드의 의미는 기회는 오는데 그 기회를 잡는 걸 방해하는 오래된 습관, 집착, 피로, 경계심, 끊지 못한 연결이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데빌은 단순히 나쁜 카드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나를 묶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해요. 예를 들면 돈이 없어서 못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불안해서 움직이지 못해요. 사람이 없어서 못 바꾸는 게 아니라 익숙함 때문에 못 바꿔요. 지금 일이 나한테 최선이라서 못 넣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해온 시간이 아까워서 못 놓아요. 계속 주고받는 관계라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정리하면 마음이 허전할까봐 못 끊어요. 이런 게 데빌이에요. 그리고 9번 완드는 이미 너무 오래 버텨서 좋은 게 와도 경계하는 상태예요. 이번에도 금방 끝나는 거 아니야? 또 하다가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좋아 보이는데 나만 또 고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3번님들은 기회가 없어서 못 잡는 게 아니라 기회는 오는데 내가 지친 채로 서 있어서 한 번에 못 믿고 망설이는 흐름일 수 있어요. 일적으로 새로운 기회가 들어와요. 해보면 괜찮을 것 같은 일, 들어오면 수입이 날 수 있는 루트, 혹은 지금보다 나은 조건의 연결이 보여요. 근데 내 안에서 바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나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한 발 물러나요. 근데 카드상으로는 이번엔 그 기회를 아예 흘려보내면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하나의 일이 아니라 판을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에요. 사람 관계 안에서 누군가가 도움이나 연결을 줄 수 있어요. 소개나 정보, 손님, 일거리, 혹은 실질적인 도움이에요. 근데 3번님들 안에는 과거에 한번 실망했던 경험 때문에 사람한테 기대지 말자. 이게 굳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도 반쯤은 의심하고 좋은 말이 와도 완전히 못 믿어요. 이게 데빌과 9번 완드예요. 과거의 피로가 현재의 기회를 막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생활 안에 너무 오래 붙어있던 패턴이 있어요. 예를 들어 힘들어도 무조건 내가 참는 방식, 돈 문제는 늘 나중으로 미루는 방식, 몸이 지쳐도 쉬지 않는 방식, 불편한 관계를 끊지 않고 끌려가는 방식. 이게 너무 익숙해서 새로운 현실이 오더라도 옛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3번님들한테는 기회보다 먼저 이 패턴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과거에 부족했던 경험이 너무 오래 남아서 지금도 바로 못 믿는 경우가 있어요. 5번 동전의 결핍감이 오래 갔던 사람은 조금 들어와도 이게 오래 안 갈 텐데 이렇게 먼저 생각해요. 좋은 게 와도 기뻐하기보다 언제 사라질지부터 계산해요. 근데 그 태도가 오히려 새로운 흐름을 충분히 못 받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크게 지쳐본 사람은 좋은 기회가 와도 그걸 성장으로 보기보다 또 다른 부담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번 카드에서는 그 기회가 부담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살리는 현실 씨앗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무조건 크게 벌리라는 게 아니라 작더라도 받아야 해요. 그리고 받고 키워야 해요. 에이스 동전은 처음부터 완성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3번님들한테 지금 현실에서 바로 바뀌는 한 가지는 정확히 말하면 이거예요. 늘 부족한 쪽에서 버티던 내가 이제는 실제로 받는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늘 채워야 했던 쪽, 늘 맞춰야 했던 쪽, 늘 기다리던 쪽, 늘 버티던 쪽에서 이제는 내 몫이 들어오고 현실 기회가 보이고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꼭 같이 해야 하는 게 오래된 패턴을 끊는 거예요. 정 때문에 끌고 가던 관계, 불안해서 못 놓는 방식, 지쳤는데도 계속 혼자만 버티던 루틴, 좋은 게 와도 바로 못 믿는 태도, 이걸 조금씩 내려놔야 에이스 동전이 진짜 내 것이 돼요. 이제야 실제로 잡히는 기회가 하나 들어와서 다시 숨통이 트이게 되는 거예요. 다만 그 과정에서 과거의 결핍, 익숙한 패턴, 정 때문에 못 끊는 연결, 지쳐서 방어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마지막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좋은 흐름이지만 동시에 내 오래된 습관을 시험하는 흐름이기도 해요. 3번님들, 이번 변화는 그냥 행운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받아야 할 차례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새 기회가 보이면 무조건 겁부터 먹지 마시고 너무 익숙한 불편함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시고 작더라도 받으세요. 작더라도 시작하세요. 작더라도 내 손에 잡히는 걸 선택하세요.
그게 이번에 3번님들 현실에서 가장 먼저 바뀌는 한 가지예요. 3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님들 안녕하세요. 이번 4번님들 흐름은요. 주제가 지금 현실에서 바로 바뀌는 한 가지잖아요. 근데 카드를 보자마자 느껴지는 건 되게 분명했어요. 이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변화가 아니고요. 내가 다시 사람들 사이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변화예요. 한동안은 조용했어요. 내가 일부러 조용히 있었든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든 몸이 지쳐서 뒤로 빠졌든 혹은 누군가에게서 밀려서 내 존재감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졌든 어쨌든 최근의 4번님들은 늘 전면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제 그게 바뀌어요. 그것도 그냥 내 기분만 바뀌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나를 다시 보기 시작하고 내 이름이 다시 나오고 내가 빠졌던 자리에 다시 들어가고 내가 말하면 반응이 오고 내가 움직이면 연결이 생기는 식으로 대외적인 존재감이 살아나는 흐름이에요. 퀸 동전과 6번 원드. 이 조합은요, 겉으로는 꽤 괜찮아 보여요. 무너지거나 정신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해온 사람, 생활감이 있는 사람, 자기 할 일을 해온 사람. 겉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저 사람은 자기 몫을 해내는 사람이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퀸 동전은 그냥 화려한 카드가 아니에요. 실제로 살림이나 생활, 일상, 현실 감각이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4번님들은 허황되게 꿈만 쫓기보다 일단 내 자리, 내 생활, 내 리듬을 챙기면서 살아온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내가 굳이 티 안 내도 해야 할 건 챙겨온 사람. 밥 먹는 거, 일정 챙기는 거, 생활 굴러가게 하는 거, 작은 일 메우는 거, 이런 걸 조용히 해온 사람이에요. 남들이 크게 알아주지 않아도 없으면 티나는 사람. 바로 그런 자리예요. 가게를 하거나 혼자 일하는 분들이라면 눈에 띄게 화려하지는 않아도 꾸준히 내 자리를 지키는 쪽이었어요. 막 크게 떠들거나 강구하지 않아도 오는 사람 오고 내 리듬대로 운용하고 무리하지 않고 버티는 식으로 생활을 계속 유지해온 흐름이 보여요. 직장에서는 내가 엄청 튀는 스타일은 아니어도 실무적으로 든든한 사람일 수 있어요. 큰 소리 안 치는데 막상 일 맡기면 해내고 조용한데 은근히 믿고 맡기는 사람. 이런 분들에게 킹 동전이 잘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관계를 넓게 퍼뜨리기보다 깊지 않더라도 예의 있게 무리 없이 생활 속에서 유지하는 타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든 지인이든 막 시끄럽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보다 그냥 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내 몸과 현실을 먼저 챙겨야 했던 사람. 이것도 보여요. 한동안은 내가 남들 앞에 빛나기보다 내 생활, 내 체력, 내 안전, 내 기본을 챙기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확 뻗는 것보다 안쪽을 먼저 정리하는 시기였을 수 있어요. 근데 6번 완드가 같이 있어요. 이건 단순한 생활 유지에서 끝나는 카드가 아니에요. 이 카드가 나오면 원래는 인정받을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즉 4번님들은 원래부터 아예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한번 올라가 본 사람, 한번 인정받아 본 사람, 한번 사람들 반응을 받아본 사람, 내가 나서면 통하던 시기가 있었던 사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요즘 더 답답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안 해본 건 덜 아쉬워요. 근데 한 번이라도 내가 잘 통하던 자리, 인정받던 순간, 사람들이 날 봐주던 장면을 알아버리면 그게 줄었을 때 더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4번님들 중에는 최근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내가 원래 이 정도 사람 아닌데, 예전에 분명 반응이 있었는데 요즘은 조용하네? 내가 나서도 예전만큼 힘이 안 붙는 느낌이야. 다시 움직이면 될 것 같은데 몸이 안 따라준다. 이제는 그냥 조용히 살아야 하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번 흐름은 그런 4번님들한테 아니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카드예요. 그리고 별과 흰 카드가 이어져요.
여기서부터 사번님들의 본질이 나와요. 별은 희망, 회복, 다시 빛나는 거예요. 근데 꿈만 꾸는 카드가 아니에요.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난 뒤에 그래도 다시 가볼 수 있겠다. 이 감각이 살아나는 카드예요. 힘 카드는 억지로 세게 밀어붙이는 힘이 아니라 오래 참고 버틴 사람의 내공이에요. 그래서 이 두 장이 같이 나오면 사번님들은 사실 최근까지 힘이 아예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힘은 있었는데 바깥으로 쓰지 않고 안으로 눌러두고 있었던 사람, 이렇게 읽혀요. 즉 안에서 회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요. 조용해 보였을 뿐 속으로는 꽤 많이 버티고 추스리고 마음을 다잡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사람들 모임이나 관계에서 내가 꽤 중심 역할을 하거나 말을 하면 반응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빠지게 된 거예요. 체력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상처받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굳이 그렇게까지 애쓰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기보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적으로도 한번 자신감이 떨어지는 계기가 있었을 수 있어요. 내가 잘할 줄 알았던 부분에서 결과가 생각만큼 안 나왔거나 내가 드린 만큼 반응이 없었거나 한번 꺾이는 경험이 있어서 그 뒤로는 예전처럼 전면에 안 섰던 거예요. 근데 그게 포기는 아니었어요. 조용히 숨 고르고 있었던 거예요. 몸이나 생활 리듬 때문에 내가 나를 안으로 돌볼 시기가 있었을 수 있어요. 남들 만나는 것보다 쉬는 게 더 중요했고 바깥 활동보다 내 컨디션 유지가 더 필요했고 사람들 반응보다 내 평온이 더 중요했던 시기요. 이건 후퇴가 아니라 회복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내 존재감을 일부러 줄인 분들도 있어요. 괜히 나서봤자 피곤하고 괜히 잘해줬다가 상처받고 괜히 사람들 사이에 있다 보면 말 생기고 기운 빠지는 일이 반복돼서 그냥 조용히 있자. 이렇게 마음먹었던 거예요. 이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겪어서 그런 거예요. 원래는 내 안에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현실 때문에 계속 미뤄왔던 분들도 있어요. 나를 보여주는 일, 내 이름으로 하는 일, 내가 직접 움직여야 되는 일. 이런 건 늘 뒤로 밀리고 늘 다른 현실이 먼저였어요. 근데 이제 그 순서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 4번 소드가 나와요. 이 카드는 멈춤이에요. 휴식이나 정지, 숨 고르기. 그래서 4번님들 변화는 정말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한번 멈췄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예요. 즉 4번님들은 그동안 쉬어서 뒤처진 것이 아니라 쉬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쉬면 불안하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는 동안 다 지나가면 어떡하지? 이젠 나한테 기회가 끝난 거 아닐까? 예전처럼 다시 못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번 카드에서는 그 쉼이 오히려 필수였어요. 그 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무리하지 않고 다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킹 완드, 나이트 동전이 이어져요. 여기서 현실적인 움직임이 시작돼요. 킹 완드는 존재감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힘, 나를 드러내는 힘, 앞으로 나가는 힘, 내가 중심이 되는 힘이에요. 이건 한번 반짝 뜨는 흐름이 아니에요. 천천히, 꾸준히, 현실적으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4번님들 변화는 갑자기 확 터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현실 안에서 조금씩 내 이름값이 살아나고 내 자리가 다시 생기고 사람들이 나를 다시 찾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한동안 내가 사람들 앞에 나설 일이 줄었는데 다시 누군가가 나를 불러요. 모임 자리나 행사, 연결이나 협업, 초대, 어떤 형태로든 같이 해요. 와주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이런 식으로 다시 부르는 흐름이 생길 수 있어요. 예전 같으면 망설였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 자리가 내 존재감을 다시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내 장점을 다시 말해줘요. 내가 별 생각 없이 해오던 걸 누군가가 가치 있게 보고 사람들 사이에서 내 이름이 오르내리고 그걸 계기로 새로운 연결이 붙을 수 있어요.
이건 큰 상을 받는 식일 수도 있지만 더 현실적으로는 그분 괜찮더라, 그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런 식의 평판 흐름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다시 중심으로 들어가는 흐름이 보여요. 예전엔 연락 오면 귀찮고 피곤했는데 이번엔 내가 다시 반응하게 돼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예전처럼 무리해서 맞추는 게 아니라 내 페이스는 지키면서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이게 힘카드의 건강한 존재감이에요. 오래 쉬었던 분야, 잠깐 멈췄던 활동, 내가 예전에 잘하던 것 중 하나를 다시 꺼내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예전처럼 무작정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속도 조절하면서 현실에 맞게 지속 가능하게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나이트 동전이 중요해요. 이번엔 오래가는 방식으로 다시 서요. 그리고 어떤 모임이나 인간관계 안에서 내가 예전엔 살짝 밀렸다고 느꼈다면 이제는 그 안에서 다시 자리 잡는 흐름이 보여요. 굳이 소리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 쪽을 보고 내 말에 귀 기울이고 내가 빠지면 허전해하는 식으로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저지먼트는 부름이에요. 다시 일어나는 거, 다시 깨어나는 거, 다시 내 이름이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의 변화는 내가 혼자 속으로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나를 다시 부르는 사건이 생길 수 있어요. 연락일 수도 있고 제안일 수도 있고 초대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반응일 수도 있어요. 저지먼트가 뜨면 이제 다시 나와도 된다, 이 신호가 바깥에서 와요. 그리고 3번 거, 이건 즐거운 연결, 사람들과 다시 웃는 자리, 함께 기뻐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사모님들은 한동안 혼자 버티고 혼자 정리하고 혼자 회복했다면 이제는 다시 사람들과 기분 좋게 연결되는 시기로 가요. 사모님들은 누군가 하나와의 진한 감정보다 복수의 사람들, 분위기, 자리나 모임, 인간관계 안에서의 살아남, 이쪽이 더 강해요. 예를 들면 오랜만에 만나도 즐거운 사람들, 부담 없이 웃을 수 있는 자리, 축하할 일, 함께 모이는 일, 내가 가면 분위기가 좋아지는 자리,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4번 완드, 이건 안정된 기쁨이에요. 내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축하나 정착, 자리 잡음, 환영받는 느낌, 마음 놓이는 공간. 그래서 사모님들은 잠깐 반응만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편안하게 설 수 있는 자리가 생겨요. 누군가의 소개나 초대로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되는데 그 자리가 단순한 인맥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내 생활 반경을 바꿀 수 있는 시작점이 돼요. 예전 같으면 귀찮다, 다음에 보자 했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거기서 좋은 흐름이 열릴 수 있어요. 내가 해오던 일, 취미나 활동, 콘텐츠 혹은 내 성향 자체가 어느 순간 사람들 반응을 다시 받기 시작해요. 갑자기 예전보다 관심이 생기고 사람들이 더 따뜻하게 반응하고 요즘 좋아 보여요, 다시 활발해지셨네요, 이런 말을 듣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내 에너지가 다시 바깥으로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전엔 내가 가면 불편하거나 어색했던 자리도 이제는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들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사모님들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예전엔 불필요하게 긴장하고 괜히 눈치 보고 내 존재를 줄이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같은 자리여도 내 체감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져요. 가족이나 지인, 가까운 모임 안에서 좋은 소식이나 축하할 일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이고 내가 그 안에 다시 들어가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단순히 하루 기분 좋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로 연락이 이어지고 관계가 살아나고 내 정서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나 지금 별로야, 예전 같지 않아, 이런 생각을 했던 분들이라면 이번에는 스스로 느껴요. 아, 나 아직 괜찮네. 내가 다시 할 수 있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예전처럼 힘들기만 하지 않네. 이런 체감이 와요. 이게 저지먼트 이후의 부활감이에요.
그래서 사모님들한테 지금 현실에서 바로 바뀌는 한 가지는 정확히 말하면 이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내 존재감이 다시 살아난다. 근데 이 존재감은 억지로 튀고 소리치고 과장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퀸 동전으로 쌓아온 안정감, 힘 카드로 버텨온 내공, 4번 소드로 회복한 에너지 위에 킹 완드처럼 다시 빛이 붙고 저지먼트처럼 세상이 다시 나를 부르고 3번 컵과 4번 완드처럼 사람들과 기분 좋게 연결되는 흐름이에요. 이건 되게 중요한 변화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존재감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시기가 오면 스스로를 작게 보게 되거든요. 이제 내가 나설 때가 아닌가? 내가 해도 별 반응 없지 않을까? 그냥 조용히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번 사모님들 카드는 그 생각이 오래가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현실에서 다시 반응이 오기 시작하니까요. 다시 초대받고 다시 불리고 다시 연결되고 다시 환영받는 장면들이 생기니까요. 사모님들은 한동안은 내 생활과 회복이 우선이었고 사람들 속에서 잠깐 물러나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무너지지 않는 방식으로 다시 설 수 있어요. 이번 변화는 돈처럼 숫자로 바로 보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연애처럼 한 사람으로 딱 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훨씬 크게 내가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변화예요. 사람들 앞에 다시 서게 되고 내 말과 내 움직임에 반응이 붙고 내가 있는 자리가 다시 살아나고 그 안에서 기분 좋은 연결과 안정된 자리까지 이어져요. 사모님들 이제는 너무 뒤로 물러나 있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충분히 쉬었고 충분히 버텼고 충분히 회복해 왔어요. 이번에는 다시 앞으로 나올 차례예요. 그리고 이번엔 예전보다 더 건강하고 더 단단하고 더 편안한 방식으로 사람들 속에서 내 자리를 찾게 될 거예요. 사모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